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이상하고 또 서로 맞지 않는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서울의 심장부, 신촌입니다. 한때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던 곳인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었죠. 치솟는 임대료를 버티지 못한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그 활기 넘치던 거리에 지금은 찬바람만 휑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같은 서울 하늘 아래 다른 동네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이 숫자, 1,460억 원. 이게 뭐냐면요. 한때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던 낡은 건물이 팔린 가격입니다. 왜냐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거죠. 정말 극적인 반전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쪽에서는 상권이 죽어가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대박이 터질 수가 있죠? 이게 단순히 시장이 좋네, 나쁘네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양극화, 그 첫 번째 균열은 바로 우리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집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주택시장을 한번 보세요. 정말 두 개의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아요. 서울에서는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면서 몰려드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죠. 반면에 지방은 어떨까요? 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더 따라잡기 힘든 수준으로 벌어지고 지역을 위한 개발 사업 같은 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그런 암울한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 사람들이 서울 집을 사려고 몰리면 서울 집값이 오르죠. 그럼 전국적으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이걸 본 지방 사람들이 안 되겠다. 나도 서울로 가야겠다 하면서 더 서울로 몰리는 말 그대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 같은 거예요.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미래 자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서울에 집 가진 사람과 지방에 집 가진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엇갈릴 수밖에 없고요. 정부에서 아파트를 8만 4천 채나 새로 짓는다고는 하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세종시 같은 곳에서는 청년들한테 반값 아파트를 약속했지만 이것도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 자체가 불평등하다는 그런 깊은 소외감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선을 좀 돌려서 기술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이 양극화 현상이 최첨단 산업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죠. 바로 인공지능. 이 AI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6조 원. 이게 2029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시장이 이만큼 커질 거라는 예측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전남 1호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만들면서 이 거대한 투자의 흐름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 딱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전력입니다. 전기요. 수천억, 수조 원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봤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안 되면 그냥 거대한 깡통일 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미래 산업은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막대한 전기를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거죠. 이런 양극화 현상이 가장 눈에 띄게 어쩌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엄청난 호황, 바로 옆에서 끔찍한 불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먼저 잘 나가는 쪽을 볼까요? 최고급, 이른바 프라임 오피스 시장은 말 그대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삼성생명 빌딩처럼 기존 건물을 3배 이상 확장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서울역 주변은 아예 오피스와 호텔을 결합해서 지역 전체를 바꿔버리는 재개발이 한창입니다. 심지어 강남에 있던 중견기업들이 고양시 같은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반짝이는 빌딩에서 딱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바로 소매 상권이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은 그야말로 대박이 나서 예전은 쳐다도 안 보던 건물이 귀한 몸이 되는데 신촌처럼 전통적인 상권은 비싼 임대료에 손님까지 줄어서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매 시장의 역설이죠. 이렇게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제때 못 갚는 회사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 수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자칫하면 이 부실이 부동산 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로 다른, 심지어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걸 다 모아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세 가지 층으로 완전히 분열됐어요. 첫째, 서울과 지방의 지리적 분열. 부와 기회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둘째, 데이터 센터처럼 미래를 선도하는 분야는 뜨고 전통 소매로 지는 부문별 분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동네 안에서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떤 건물은 대박이 나고 어떤 건물은 망하는 자산별 분열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조각조각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잘 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무너지는 이 두 개의 시장. 과연 이대로 계속 따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모두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큰 충돌이 불가피할까요? 어쩌면 한국 경제와 사회의 미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